안녕 우리 비탐찌들, 뷰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스포했던 인상 180도 탈바꿈 인생 메이크업이랑 여름철 강력 베이스 메이크업 루틴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제 인생 패드가 되어버린 아드망 패드 사용해서 피부 결을 가볍게 정돈을 해주도록 할게요. 비탐찌들 요즘에 화장 무너질 때 어디가 많이 무너지세요? 저는 여름 되고 나서 이 코 옆에 앞볼 쪽 있죠? 여기에 요철 부각이랑 인중 쪽 그리고 턱 끝에 피지 알맹이들이 부각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알맹이들이 덜 부각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피부결을 가볍게 정돈을 해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피부결 따라서 꼼꼼하게 흡수를 해줍니다. 여름 메이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밀착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해주는 스킨케어랑 베이스 단계, 그 다음에 쿠션 파데 단계에서 평소보다 피부에 꼼꼼하게 붙여놔야지 시간 지난 다음에 유분기 올라와도 피부에 찰싹 붙어있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스킨케어를 해줬는데 피부에서 뭐가 많이 묻어나온다, 양 조절을 잘못했다 할 때는 제가 애정하는 이런 해피림 스펀지 사용해서 겉도는 양을 한번 이렇게 정돈을 해줘도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슬픈 소식인데요. 우리 에스쁘아, 제 인생 수분 베이스 에스쁘아가 단종이 된다는 소식을 저도 듣고 말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을 오늘 사용을 안 해줄 거예요. 지금은 여름 되고 나서 유분기가 뿜뿜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라이트하게 해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자이바 워터풀 마일드 선크림 대신 셀퓨전 C 선크림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밀착이 잘 되는 해피림 스펀지 사용해서 얇게 발라줍니다. 셀퓨전 C 트리악 선크림이 제가 맨날 사용하는 애정템이잖아요. 근데 얘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그 어드밴스드 제품이 트리악 선크림이랑 제형이 똑같다고 해요. 수분 베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선크림을 사용하면 평소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매트한 느낌으로 피부 표현이 마무리가 돼요. 지금 아드망 패드로 정돈을 해놔가지고 수분 베이스 안 발라도 이 정도의 속광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는 만졌을 때 끈덕이는 느낌이 훨씬 덜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모공순삭 최강 조합 나오는데요. 이거 제가 예전에 구매했던 정샘물 물크림 라이트 버전 있잖아요. 이거를 손등에 한 2펌프 정도 짜줘요. 그리고 이거 제가 너무 좋다고 했던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워터리 블러 프라이머, 얘를 3분의 1 정도를 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합을 스패츌러를 사용해서 섞어주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게 정샘물 물크림 제형 때문에 그냥 스킨케어처럼 이렇게 섞입니다. 스패츌러 날 부분에만 양을 촉촉촉촉 묻혀준 다음에 앞볼 부분 있죠? 모공 커버가 절실한 부위들, 여기에다가 1차적으로 커버를 넣어주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바를 때랑 동일하게 이렇게 쓱싹쓱싹 지나가주면 됩니다. 이게 정샘물 물크림이 섞여져 있어서 이렇게 스패츌러 사용해서 발라도 밀리거나 끼이는 게 전혀 없어요. 진짜 촉촉하게 쏙쏙 들어갑니다. 그냥 스킨케어 바르는 느낌이랑 똑같아요. 근데 의외로 정샘물 물크림이 픽스가 되면은 좀 쫀득하고 매트한 수분막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이거 피카소 스펀지 있죠? 이거를 사용해서 밀착을 시켜줍니다. 이 스펀지는 일반 스펀지랑은 다르게 스펀지에서 흡수하는 양이 거의 없어요. 그냥 피부에만 온전히 붙여주는 쫀쫀이 스펀지 있죠? 그런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형을 사용해서 피부에 확실하게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벌써 보면은 피부에서 좀 쫀득 매트한 막이 하나가 생겼거든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에스티로더 픽싱 됐을 때 느낌이랑 비슷한데 좀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왼쪽은 파운데이션이랑 동일하게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모공 넣어준 다음에 커버하잖아요. 진짜 같은 쿠션 사용해도 모공 커버가 훨씬 더 잘 돼요. 그리고 특히 여름에는 이렇게 코 옆에 요철 부각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얘네가 블러 표현이 들어가니까 피부 결이 더 부드러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스펀지로 픽스. 그리고 코도 모공이 많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쓸면서 발라줄게요. 좀 쫀득하면서도 깔끔 매트한 수분막을 입혀주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모공 커버는 훨씬 더 잘 되면서 밀착력을 더 높여놓으니까 지속력까지 올라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피부 만져보잖아요, 여러분? 묻어나는 게 진짜 없어요. 화장 제형감도 거의 안 만져지고 그냥 피부에서 깔끔한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스킨케어랑 베이스 단계에서는 피부에 밀착을 도와주는 스펀지 제품 사용해서 가볍고 쫀쫀하게 피부에 밀착을 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지금 좀 떨리는데요. 짜잔!
이거는 처음 보는 아이인데 지금 본 제품은 안 나온 상태예요. 근데 지금 개발 진행 중인 단계여가지고 제형 마무리는 다 된 상태거든요. 제가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쿠션 제품입니다. 우리 피탐치드 이거 보시면 진짜 놀라실 것 같은데 정말 이거 준비하는데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 피탐치들한테 먼저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 사용하는 거 보여드리려고요. 일단 23호 기준 색깔은 이런 느낌이고요. 눈으로 봤을 때는 뉴트럴해 보이고 좀 채도는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컬러를 보면 이렇게 베이지 톤 계열이에요. 일단 양 조절을 손등에 좀 해주고 나 떨려. 지금 모공 커버를 워낙 확실하게 해놓은 상태이긴 한데 이 제품만 단독으로 사용해도 모공 커버도 진짜 잘 되고 좀 피부 결이 좋아 보이게 해주는 거에 집중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커버력도 쌓일수록 좀 이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고 모공이나 흉, 주름, 결 사이사이 커버가 촘촘하게 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피탐치들한테 정확히 언제가 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상태이긴 한데 우선 제형은 지금 확정이 된 단계라는 거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어때요? 바른 쪽, 안 바른 쪽 커버도 너무 이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쿠션이나 파데 사용해서 배경을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1차 커버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사용하는 쿠션이나 파데 제형은 여름이기 때문에 너무 제형감이 도톰한 제품들보다는 제형감이 얇으면서도 커버력이 잘 되는 제품들 사용해서 1차적으로 배경을 깔아준다는 느낌으로만 발라주는 거예요. 피부에 올라가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쩔 수 없이 화장이 무너지는 게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양은 적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러블 스팟 부위에만 컨실러 펜슬을 사용해서 2차 커버를 확실하게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리퀴드 타입 컨실러로 커버를 해도 너무 잘 되긴 하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많은 걸 바르면 바를수록 무너짐이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국소 부위에는 컨실러 펜슬을 사용해서 소량으로 확실하게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더 적게 올라가면서 커버는 깔끔하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붉은기는 물론이고 색소 침착이나 진행 중인 여드름 커버도 너무 잘 돼가지고 신경 쓰이는 부위는 다 커버를 해줄게요. 피부 표현 너무 쫀쫀하게 잘 됐죠? 속광 도는 표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피부 만져보면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리퀴드 컨실러 타입은 어디에 쓰냐면 양을 손등에 덜어내준 다음에 브러쉬 있죠? 컨실러 브러쉬에다가 골고루 묻혀주고 눈 밑에 다크서클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데 눈 밑에는 살이 얇아가지고 컨실러 펜슬 제형을 사용하면 밀리는 현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위가 작을수록 컨실러 펜슬을 사용해주고 넓은 부위는 리퀴드 타입을 사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컨실러까지 마쳤고요. 마무리로는 이제 여름이니까 픽서를 사용해서 얼굴 전체적으로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픽서는 절대로 얼굴 가까이에서 바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래도 물기가 있는 제형이기 때문에 얼굴 가까이에서 바르면 물기가 맺혀가지고 화장이 더 얼룩덜룩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멀리 떨어뜨린 다음에 한 번만 이렇게 분사를 해주고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픽서를 뿌려주고 건조를 시켜준 후에 이제 파우더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파우더 단계에서도 내장된 퍼프를 바로 사용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파우더 전용 브러쉬를 사용해서 양을 덜어내주고 사용을 해주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내장된 퍼프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양이 정말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파우더에다가 양을 묻혀주고 꼭 양을 덜어내줍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는 펌펌 해서 털어내주고 유분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위들 있죠. 앞볼 이렇게. 이게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고 기름종이 사용하듯이 살포시 얹어주는 거예요. 가루를 얹어서 유분기를 잡아줄 수 있도록. 콧대는 이렇게 파우더를 가볍게 올려놓으면 이 위에 쉐딩이나 하이라이터를 올렸을 때 벗겨짐이 덜하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마. 중심부 위주로 유분기가 많이 나오는 부위를 터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베이스는 끝났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파우더까지 발라놔가지고 이렇게 만졌을 때 조금 더 뽀송한 마무리로 변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재밌는 색조, 저의 인상 180도 탈바꿈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눈썹에도 블러 효과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거 웨이크메이크 쉐딩 중간 정도 컬러를 터치를 해서 양을 덜어내준 다음에 눈썹을 그리기 전에 가이드를 잡아주듯이 쉐딩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선을 그려도 눈썹이 찐하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 뭔가 부드럽게 음영이 잡힌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또 눈썹 밸런스가 중요한 게 여기보다 이쪽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앞쪽을 쉐딩으로 좀 채워서 높여줄게요.
이쪽도 펜슬을 사용해서 올려버리면 너무 진하게 그려진 게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이랑 다르게 이쪽이 좀 부드럽게 코 그림자랑 이어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쉐딩을 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 인생 브로우 펜슬 에스쁘아 제품 사용해가지고 눈썹 결을 먼저 한번 빗어주고 빈 부분 먼저 채워줍니다. 제가 눈썹 양을 지금 다듬어 놓은 상태여가지고 굳이 눈썹을 많이 그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눈꼬리 위주로만 필요한 부위만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아랫단이 안 맞으면은 또 밸런스가 안 맞아 보여가지고 울퉁불퉁한 아래 라인을 어느 정도 맞춰서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이랑 큰 차이는 없는데 눈꼬리 쪽이 정돈이 되면서 아래 라인도 더 깔끔해 보이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진짜 많이 쓰는 브로우 마스카라. 저는 지금 되게 티 안 나게 애쉬 브라운 컬러로 염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눈썹도 마찬가지로 애쉬 브라운 컬러의 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서 눈썹 컬러를 맞춰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브로우 마스카라 할 때 양을 쫙 빼준 후에 잔량만 사용해서 터치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눈썹에서 뭉치지도 않고 색깔만 딱 이쁘게 입혀지는 게 가능하거든요. 앞쪽은 눈썹을 위로 세워주고 중간 쪽은 내려주고 끝쪽은 따라가듯이. 그러면 짜잔!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머리 컬러랑 비슷하게 색깔을 맞춰줬어요. 오늘 사용해줄 섀도우는 이건데요. 이거 진짜 예뻐요. 루리디아 그 팔레트 중에 베이직이 진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9구로 리뉴얼이 돼서 나왔는데 이 펄땡이 색깔들도 추가되고 나머지 컬러들도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팔레트는 이거여가지고 이걸로 눈화장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이 핑크 베이지 컬러로 아이홀에 음영을 깔아줄게요. 눈끝부터 시작해서 앞쪽까지 가볍게만 채워줍니다. 그리고 언더도 가볍게 배경을 깔아주고 그리고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섞어서 조금 더 좁은 영역에 음영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여기 눈끝 쪽을 먼저 터치를 해주고 끝쪽으로 살짝 빼줍니다. 앞쪽은 거의 터치를 안 해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지나가 줄게요. 그리고 언더도 이쪽 라인 있죠, 여러분? 삼각존 가볍게 지나가 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부터는 애교살이랑 전체적인 눈매를 잡아주는 단계를 해줄 건데요. 먼저 애교살을 잡아주고 아래의 트임, 앞 트임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요거. 9구 팔레트 색상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인데 이 컬러를 세밀한 브러쉬에 묻혀서 양을 덜어내주고 얘로는 애교살을 완전하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영역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눈 중앙 부위부터 가로로 풀어주듯이 애교살의 영역을 잡아주는데요. 이 눈썹 안쪽 있죠? 바로 아래 부분. 여기는 터치를 안 해주고 언더에 속눈썹 난 거 바로 아래에 터치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로로 풀어주다가 이 끝쪽에서는 그냥 일자로 자연스럽게 풀어줘요. 이렇게 올라가지 말고 일자로. 그러면 이렇게 일자로 빼놓으면 여기 부위를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기가 트여 보이는 그런 효과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쪽이랑 비교했을 때 입체감도 생기면서 아래쪽으로 트여 보이게 눈매 교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진짜 꿀팁 나오는데요. 이렇게 생긴 아이라인 브러쉬 있죠? 아이라인 그려줄 때 사용하는 브러쉬인데 이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섞어줘요. 그리고 양을 충분하게 덜어내준 후에 얘를 직각으로 이렇게 세워줍니다. 세워주고 여기 속눈썹 털 난 데 있잖아요. 언더에 따라서 그냥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털난 부위를 터치를 해주다가 여기 아까 애교살을 일자로 빼놨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쯤 가다가 여기에서 일자로 빼서 터치를 해줍니다. 만약에 양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양을 더 발라서 이렇게 일자로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교살을 따라서 밑트임 음영이 추가적으로 더해지니까 아래쪽으로 트여 보이는 효과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나가는데요. 이거 삐아의 크림 베이지 컬러 있죠? 라이너인데 크림 베이지 밝은 컬러여서 이걸 사용해서 여기 눈 앞부분에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를 가볍게 터치를 해서 눈 앞쪽이 살아 보이게 효과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애교살이 저는 이어지지가 않고 팍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밝게 터치를 해줘서 애교살이 눈 앞쪽이랑 이어져 보이게 착시 효과를 주는 겁니다. 앞쪽을 터치를 해주고 애교살이랑 이어지게. 그러면 아까보다는 여기가 밝게 채워진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게 펜슬 라이너를 사용하면 살짝 뭉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브러쉬를 사용해서 조금 풀어줘요, 경계를.
이렇게 살려준 후에는 이 앞에도 트임 효과를 넣어주기 위해서 초코무스 펜슬 라이너로 옆으로 살을 붙잡고 이쪽에서 음영을 터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주면은 바로 진하게 들어가서 티가 많이 나거든요. 살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위 아래로 터치를 해주는 겁니다. 정말 얇게 음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티가 안 난다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음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앞쪽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조금만 터치를 해줄게요. 저는 이 앞쪽이 오버라인 쌍꺼풀이라 음영이 조금 있어야지 눈이 안 부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섀도우로 살짝 터치했던 앞트임 부분 있죠? 여기 언더 앞트임도 조금 더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일단 눈매 잡는 거는 다 끝났는데요, 여러분. 애교살에는 제 인생 애교살템 투쿨포스쿨 프로타즈에서 센티드 부케를 사용해서 먼저 애교살을 한 번 더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잡아놓은 애교살 영역 있죠? 그거 똑같이 이렇게 쓱쓱 지나가줍니다. 하면 얘가 핑크핑크한 느낌이 강해가지고 뭔가 메이크업이랑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경만 깔아놓은 다음에 샤이닝 립넨 있죠? 이거를 브러쉬에 양을 덜어주고 색감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난리 납니다, 여러분. 아까 잡아놓은 애교살 영역 똑같이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눈 앞트임 해놓은 것도 가볍게 터치를 해서 펄감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라인은 클리오 샤프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카카오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주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사용했던 이 브러쉬 있죠? 이거에다가 양을 묻혀주고 아이라인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얘를 사용해서 이렇게 바로 터치를 하면 아무래도 아이라인이 두껍게 그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펜슬 타입도 양을 덜어준 다음에 사용을 하면은 얄쌍하게 라인을 빼줄 수가 있어요. 눈꼬리를 뒤로 트여줘야 되는 눈매여서 이렇게 눈매가 끝나는 라인에서 이어지도록 아이라인을 빼줍니다. 조금 길게 빼줘도 괜찮아요. 눈매가 끝나는 그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주면 눈이 끝나는 라인에서 이어져서 아이라인이 들어가니까 눈이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들어가죠. 안 한 쪽이랑 비교하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또 꿀팁 나가는데요, 여러분. 오늘 꿀팁 진짜 많죠?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섀도우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이 두 가지 컬러를 섞어줍니다. 그리고 양을 확실하게 덜어내준 후에 제가 쌍꺼풀 라인이 이 아이라인 위에 있잖아요. 이 라인도 금방 짧게 끝나는 눈매여서 쌍꺼풀 라인이 뒤쪽으로 이어져 보일 수 있도록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진짜 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해주면은 눈이 훨씬 더 커 보여요. 밑에 아이라인 그려준 거랑은 겹치지 않도록 살살 터치를 해줍니다. 근데 또 너무 선이 또렷하게 들어가 있으면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니까 살짝씩 블렌딩을 해주면서 넣어주는 게 좋아요. 굳이 이 앞에까지는 터치를 안 해주고 눈매 끝쪽만 이어지도록 터치를 해주면 됩니다. 하고 너무 진하게 들어가면 아까 처음 섀도우 바를 때 사용했던 브러쉬로 경계를 풀어줘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쌍꺼풀이 훨씬 더 진해 보이죠? 저한테 이게 진짜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양쪽을 다 맞춰준 후에는 투페이스드 블러쉬를 사용해서 약간 핑크핑크한 느낌만 살짝 더해줄게요. 왜냐면 이따 블러셔랑 이런 것들도 핑크 느낌이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해피림 속눈썹 1131 제품 사용해서 속눈썹 붙여주도록 할게요. 라네즈 뷰러 사용해서 속눈썹을 짱짱하게 찝어주고 이거 요새 너무 좋더라고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매지컬 픽싱 마스카라 2호 다크브라운 컬러입니다. 이게 섬유질이 진짜 그득그득 들어있어서 속눈썹 연장이 진짜 이쁘게 돼요. 가닥가닥 한 올 한 올 살려주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걸로 가볍게만 우선 고정을 해놔줍니다. 살짝만 칠해도 진짜 속눈썹이 길어지더라고요. 속눈썹을 한 긴 거 가운데부터 찝어가지고 저는 중간 부분부터 붙여주는 편이에요. 가운데부터? 그래야지 앞쪽이랑 뒤쪽 밸런스를 보면서 붙여줄 수가 있더라고요. 얘는 진짜 다른 인조 속눈썹이랑 비교해도 한 올 한 올 살아있는 눈썹이라서 자연스럽게 붙여주기 좋아요. 저는 보통 한쪽당 한 7개에서 8개 정도 붙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는 꼭 뷰러를 사용해서 같이 합체를 시켜줍니다. 짜잔! 풍성해졌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아까 투쿨포스쿨 마스카라 있잖아요. 이거 사용해서 한 번 더 컬링 해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속눈썹 엄청 길어져요. 그리고 언더 속눈썹에는 중앙 부분에만 가볍게 쓸어줍니다. 이게 위아래로 컬링이 들어가야 눈이 더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는 터치를 안 하더라도 중앙 부분에는 가볍게만 컬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속눈썹이 조금 더 가닥가닥 인형 속눈썹처럼 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속눈썹을 붙여줍니다. 서로서로. 그러면 이렇게 속눈썹 붙여주면은 한 올 한 올 속눈썹이 강조가 되니까 위로도 눈이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속눈썹까지 붙여준 다음에는 아까 클리오 아이라이너 사용해서 눈 밑에 점막을 채워줍니다. 속눈썹이 확 올라가면 속눈썹 아래 점막이 더 돋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채워줘야지 눈매가 희끗희끗한 부분 없이 좀 촘촘하게 채워진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쉐딩이랑 하이라이터 넣어주고 블러셔랑 립만 해주면 메이크업 끝입니다. 쉐딩은 마찬가지로 웨이크메이크 쉐딩 사용해서 진한 컬러, 연한 거 둘 다 섞어줄게요. 그리고 턱 끝에 부분 시작해서 아래 턱선 라인 쉐딩을 넣어줍니다. 조금 세밀한 브러쉬로 옆쪽 라인도 조금 터치를 해줄게요. 그리고 코 쉐딩도 늘 제가 좋아하는 방법. 여기 코 끝에를 짧게 쉐딩을 넣어준 다음에 여기 측면. 제가 코가 오른쪽으로 살짝 휘었으니까 이쪽을 과도하게 좀 깎아주고 이쪽 측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하게 쉐딩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쉐딩이 들어간 힘으로 얘가 이렇게 된 것 같은 그런 착시 효과가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대신 이쪽을 터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워글라스 하이라이터 사용해서 코 끝에 중심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하이라이터를 넣어줍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빛을 받는 부위를 정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면은 코가 휘어진 것도 교정을 해주면서 대칭을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비교적 오른쪽을 터치. 이렇게. 대칭이 확실히 처음보다 이렇게 맞는 듯한 효과가 있죠. 그리고 입술 위쪽도 살짝만 하이라이팅을 넣어줍니다. 짜잔! 그리고 블러셔는 요즘 해주는 방법 해줄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두 개를 써줄 거예요. 이거 투페이스드 제품 사용해서 먼저 블러셔 배경을 깔아줄게요. 얘는 조금 섀도우가 빠진 로즈 컬러? 가을에 어울릴 만한 그런 컬러인데 이 컬러 먼저 사용해서 블러셔 배경을 먼저 깔아주는 거예요. 저는 앞볼에 이렇게 영역으로 평소에 발라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거 투쿨포스쿨 젤리 블러셔 스트로베리 츄라는 컬러입니다. 약간 딸기 우유 느낌이면서 코랄빛도 도는 블러셔거든요. 손가락에 묻혀가지고 눈 아래쪽에 터치가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위를 터치를 해줍니다. 색감이 되게 뽀얗게 잘 올라가죠. 그러면 이렇게 맘에 들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술 대칭 맞추는 꿀팁도 들어가는데요. 먼저 펜슬은 이렇게 두 가지 사용을 해줄게요. 첫 번째로는 이거 뽐니님이 개발하신 걸로 알고 있는 하트 퍼센트 오트 베이지 컬러. 이거는 이런 완전 쉐딩 컬러거든요. 이거를 사용해서 그림자 넣어줄 부위만 1차적으로 쉐딩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쉐딩을 넣어주면 오버립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들어가서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이거 맥 립 펜슬 오크 컬러 사용해서 이 쉐딩 컬러랑 입술 컬러가 따로 노는 이 색감 있잖아요. 이거를 채워주면서 조금 정교하게 립 대칭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 끝쪽 라인, 이 안쪽을 터치하는 게 아니고 경계 부분, 이 겉의 경계 부분을 터치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입꼬리도 같이 빼주면 돼요. 살짝 위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입술 엄청 두툼해졌죠? 이렇게 해주고 립을 이제 발라주는데요. 이거는 헤라의 센슈얼 피팅 글로우 틴트 히든 모브 컬러입니다. 이거를 사용해서 입술 전체적으로 배경을 깔아줄게요. 이거는 완전 사용감이 안 느껴지는 그런 제품은 아닌데 픽싱되고 나면은 되게 깔끔하게 입술에 쫙 붙거든요. 그래서 배경 깔아주기 좋더라고요. 쫀득하게 피팅이 돼요. 경계는 이거 에스쁘아 립 브러쉬로 살살 풀어주면 됩니다. 자연스럽고 너무 괜찮죠, 색깔?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된 다음에는 어뮤즈 듀 틴트 플리징 컬러인데요. 이거를 사용해서 안쪽에만 이렇게 색감을 입혀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 스머징 브러쉬로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술 완성! 피부 표현도 진짜 깔끔하게 되고 눈, 코, 입, 눈썹 이렇게 대칭을 다 맞춰줘서 깔끔해 보이는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쁜 컷 찍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